예, 자 여러분, 제 막매가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정말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내신에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역시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잘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요 이 작품의 갈래부터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메모 꼭 하셔야 돼요. 제 막매가는 19채 향가에 들어갑니다. 19채 향가. 일단 여러분, 향가라는 것은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글의 갈래예요. 신라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이름이 향가라고 붙은 이유는 향찰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 향찰이 어떤 건지까지는 문학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오시면 아주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일종의 암호 같아요. 아무튼 이 향차를 가지고 기록한 작품이 향가인데, 향가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라시대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향가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4줄짜리는 4구체, 8줄짜리는 8구체, 10줄짜리는 19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 막매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라는 19채 향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는 학습활동 부분에 4구채 향가나 8구채 향가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도 있거든요. 그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차이점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19채 향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채 향가는 모두 몇 단 구성이냐면 3단 구성이에요. 적으셔야 돼요. 19채 향가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3단 구성입니다. 요거를 기서결이라 그래요. 기서결. 특히 찬 기파랑가라는 작품 빼고는 대부분 다 4줄, 4줄, 2줄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제 막매가를 잠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거기까지가 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4개 더 내려가셔가지고 가는 곳 모르온저 거기까지가 서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 2줄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도다가 기다리겠노라가 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단 구성, 기서결 3단 구성이다. 두 번째는요, 방금 제가 읽은 마지막 2줄 9번째 줄과 10번째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의 첫머리 부분, 즉 9번째 줄이 시작하는 부분에는 꼭 뭐가 나오게 돼 있느냐? 감탄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9번째 줄에 아라고 나와 있죠. 네모 쳐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뭘 좀 적어두느냐? 낙구, 첫머리, 감탄사. 물론 이게 하는 역할은 시상의 집약입니다. 시상의 집약. 자, 그러면 19채 향가의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기서결 3단 구성이다. 낙구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오게 돼 있다. 이건 참고로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게 돼 있냐면 시조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시조의 영향. 그래서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고, 마지막 줄인 종장의 첫머리는 3음절, 3글자로 맞추는 규칙이 있었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막매가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19채 향가의 두 가지 특징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시조에. 알겠죠?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는 시조도 또 학습활동에 나온 교과서도 있을 건데 그것도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제 막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막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막매는 죽은 누이 이런 뜻이에요. 죽은 여동생.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죽은 누이, 죽은 여동생 제사 지내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첫째 줄 생사길. 생은 사는 거고 사는 죽는 거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예는 여기인데요. 뭐라고 메모하셔야 되느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산 사람들의 공간, 이승이에요. 이승이라고 적으세요. 이승.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여기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나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나는 지금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적 화자가 난데 여기서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간 나니까 죽은 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누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지, 기. 여기까지는 일단 시제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누이가 죽어서 슬픈 여기는 현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 부분에다가 현재라고 적으시고 정서는 슬픔이라고 적으세요. 슬픔. 현재, 슬픔 이렇게. 자, 그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 이른 바람에 밑줄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에다가도 밑줄 한 가지에 나고도 한 가지에다가 밑줄 가는 곳 모르온조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서 부분이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 밑줄 그은 부분이 비유하는 뜻을 좀 적어봅시다. 한 가지에서는 화살표를 빼서 적으시면 나와 누이가 한 가지에서 태어났다는 건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 그치? 그 다음에 떨어질 잎에서 화살표를 빼서 적어보시면 잎이 떨어지면 잎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아 살지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른 바람인데 바람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죽음이거든. 근데 이른 바람이라 일찍 죽은 건데 일찍 죽는 걸 뭐라 그러느냐?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요절. 그래서 이른 바람은 요절 암시, 일찍 죽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고 가는 곳 모르온조 여기까지가 서 부분이었죠. 서. 여기는 일단 시제로 따지면 누이와 내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과거 인연을 더듬어 보는 부분이니까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정서는요. 이 전 세계에서 누이하고 나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특별한 인연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구나. 죽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감정을 허무함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허무함, 무상감 두 가지 정서 적어보세요. 마지막 시상이 집약되는 나구천머리 감탄사였고 미타찰에서 만날 나 그랬죠.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극락세계입니다. 마지막에 만날 나, 이 나가 드디어 뭐냐면 화자지 화자. 화자라고 적어주시고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그러니까 누이는 착하니까 100% 미타찰, 극락, 천국에 가 있을 거고 내가 지금부터 불도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결은 미래가 쓰인 부분이고 미래, 결국 나중에 다시 보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의지. 자, 특별히 여러분 거기 종교적 승화라는 말을 하나 적어주시고 종교적 승화. 선생님이 승화는 부정적인 것으로 출발해서 긍정적인 걸로 끝나면 승화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불교랑 관련돼 있어서 종교적 승화인데 뭐가 부정적이었느냐. 시작할 때는 누이가 죽었다는 슬픔에서 출발했으니까 부정적이었지. 근데 뭐가 긍정적이냐. 끝날 때는 불도를 열심히 닦겠다는 의지로 끝났으니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해 보려는 종교적 승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 부분은 미래고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종교적 승화라는 말도 알아두시라.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봐드리고 더 필요한 내용은 수업 중에 일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